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경기 둔화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빅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강해졌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는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오는 6일 발표합니다. 이딴 전기차 화재로 우려감이 확산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행선지로 광주를 찾아 광주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가 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져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일부 좀 상승을 하나 반등을 하나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나 하는 구간이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상승 재료가 부족한 시장 흐름 속에서 여전히 어렵다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박스통신망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증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시장 체크를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서 7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자, 구인 건수는 줄고 또 해고 건수는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3대 지수가 전날처럼 일제히 다 하락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급락이라는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들도 진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또 서비스 관련 지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확신해서 또 시나리오를 짜기보다는 나오는 결과에 반응하는 미 증시를 보면서 움직이는 수급을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된 경제 지표가 증시를 충분히 짓누를 수 있는 결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띠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급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는 부분이 조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찬찬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식광장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나가 보시죠.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법안을 30여 개나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일주일 사이에만 이렇게나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워터마크 도입을 포함해서 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실 앵커님 뭐 지겹다 할 정도로 맞아요.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오고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또 지겹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꽤 단기간이지만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봐야겠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료가 강하게 이어진다면은 분명히 증시를 대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준비를 해왔지만은 아직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수혜를 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안에서 계속해서 딥페이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지겹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취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이슈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 바로 같이 짚어보시죠. 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바로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수많은 대책들이 조금 싹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민간에서도 이런 대책들이 대응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부도 대책 대응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증시는 정고체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순환매를 돌면서 일부 많이 올라온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더 추가적으로 갈지 말지를 참고하기보다는 일부 이런 테마성 장세 속에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곳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은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마지막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윤 대통령이 민주화 도시인 광주를 AI와 모빌리티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광주를 방문을 하면서 이 AI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뭐 테슬라가 워낙 눌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눌려 있는 종목들이다. 왜? 지금 눌린 구간에서 위쪽으로 충분히 더 많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런 이슈가 나와줬을 때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에서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들을 여태까지는 놓쳐왔다라고 하시면 오늘 대표님이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4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별 이슈들 다시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착 종목도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 이렇게 짧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저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아시다시피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 급락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오늘 2,575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지수가 출발할 때는 0.68%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중에 1.3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다시 하락으로 이끈 건 외인의 매도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면서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3%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모습을 보인 종목이 있죠.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반대로 순매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오늘 2.97%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도 각각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조금 더 빠졌습니다. 0.88% 내리면서 오늘은 725선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와 마찬가지로 0.71% 오른 채 시작했고요. 장중에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반락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뒤집지는 못한 채로 오늘 장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이 되면서요. 여전히 시장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경우는 이번 달에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활기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즘 같은 흐름에 너무 지쳐버려서 어디 떠나버리신 건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잠시 떠나 계셔도 좋지만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또 지금 시장에서도 네. 바라볼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장 초반 반등이 나왔죠. 결국은 미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진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겠고 결국은 지수 자체가 8월 5일 급락 이후에 급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눌릴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알고 대응을 해야겠고 앞으로도 분명히 증시 자체가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뭐 9월 자체가 여러 가지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추석 연휴도 끼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간망심리 그리고 변동성이 클 구간이고 또 10월은 미국 미대선 11월 대선을 앞둔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 상단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고 사실 뭐 급락 이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테마성 장세를 이용해서 짧게 대응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얻어갈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참 중꺾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증시에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지금은 모멘텀이 없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가진 채로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시는 건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방송에서 밀착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참 어려운 시장인데도 자꾸만 하나씩 뭘 들고 오시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왜 한 방송에 종목을 3개가 나가게 해가지고 아유. 정말 고충이 큰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네.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밀착 종목들을 골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주 또 일부 좋은 결과다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와줬죠. 해서 그렇죠. 잠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방송 9월 3일 방송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 날이죠. 어제였는데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공약 법을 공유를 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줬죠. 공식 1차 목표가 기준으로 7.8%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여전히 좋은 구간에 있고 일부 다시 시장 흐름 따라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은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익난 종목뿐만 아니라 이번 주 수익난 종목들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갤럭시아 머니터리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수익이 또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도 지금 뭐 차트는 화요일 기준 캡처 본입니다만은 조금 더 상승을 했죠.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슈들의 재료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수가에 다시 내려온다면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 사실 만 원대가 굉장히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혹 그 만 원대를 뚫고 위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유하신 분들 저와 함께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관련해서 화성밸브 말씀드렸죠. 사실 모든 수익분을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익절을 했다 할 수 있는 종목이죠. 해서 뭐 목표가 기준으로 6.77% 사실 여러분들이 진입한 구간은 이 공식 수익률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장세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테마성 재료들 그리고 이슈를 기반으로 한 종목들에 접근하기에 오히려 용이하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같은 재료가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기에 또 더 쉽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을 대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수익률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시장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덮어놓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3가지 종목 다시 간략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일 방송이었죠.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씀해 주셨던 밀착 종목 딥페이크 관련주였는데 라운시큐어가 7.8%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딥페이크 관련주 나도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표님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암호화폐 관련주로 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22일에 공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6% 넘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대왕고래와 관련한 화성밸브까지 짚어주시면서
6%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요즘은 테마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안에서 오히려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10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대표님의 전략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히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대표님이 힘들다 말씀을 하셨지만 또 3가지의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딥페이크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료를 조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의된 법안의 내용들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고 하고요. 또 딥페이크 선범죄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법안도 내용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여야가 이렇게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인지 이 딥페이크 테마가 생각보다 반짝하고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방송을 계속하면서 딥페이크를 제가 몇 번을 가지고 왔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딥페이크 이슈 재료를 기반으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재료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오.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종목들에서 사실 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버 방어에 대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테마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강세는 일부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급이 또 없습니다. 시장에 수급이 없는데 이런 또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또 수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 딥페이크가 혼자서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AI 데이터 센터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결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항상 방송에서 관련주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이제 더 살펴볼 종목이 있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또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종목이 정말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서 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컴위드라는 종목이죠. 사실 이런 보안 인프라를 이런 전자상 거래에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블록체인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포렌식 관련돼서도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도 일부 정부 대응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사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간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들도 물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눌려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AI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자면은 관련해서 ICTK라는 종목이 있죠. 사실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뭐 이렇게 보시면 일부 상승폭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좀 예측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이런 종목까지 갔다라고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TK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디바이스에 이런 관련된 또 퍼프칩이라고 하는 것을 탑재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된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정말 밀접하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해서 뭐 관심주로서 이런 체크를 하는 종목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컴위드 짚어봤는데요.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디지털 포렌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낸 종목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컴위드가 힘있게 올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ICTK까지 만나봤습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시지만 그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입히는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딥페이크와 연관이 깊다라고도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뭐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막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내가 오늘을 놓쳤을 때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밀착 종목 가져와 주시는데요. 밀착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뭐 시장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크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일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힌트를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오.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이 첫 생체 인증을 도입한 기업이고 또 국내 유일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힌트가 지난주와 또 화요일 힌트와 비슷하다 보실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종목명은 오늘 방송 안에서 나갔었습니다. 집중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또 저와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략법까지 공유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딥페이크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제가 뭐 새로운 종목을 계속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포트 관리를 해드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보시는 분들, 보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여태까지 대표님의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내에 처음으로 생체 인증을 도입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힘있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종목인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굉장히 오르는 힘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미 공략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올랐을 때 공략을 했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잠시 빠져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한번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내가 이전에는 놓쳤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공략할 때는 나도 수익으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증시에서 계속 돌고 도는 이슈다라는 거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런 관련된 재료 그리고 이슈, 사회적 파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 정보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저항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러한 종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이 증시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일 또 중요한 대책 발표가 나오죠. 그러한 측면에서 내일 장 초반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밤 미증시를 또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재료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이 장 초반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 흐름이 이어질지가 중요하겠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항대에 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관련된 좋은 재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겠고 우리가 전고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들 또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뭐 한농화성이 있겠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겠죠. 먼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급락 이후에 굉장히 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또 차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역시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증가 같은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계속해서 나아준다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에 쏠린 수급들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하셔야겠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눌려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보셔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만 또 한농화성을 보지 않고 갈 수가 없겠죠. 한농화성도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국책사업,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가히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뭐 긴 시간 굉장히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위치를 했었죠. 시장 반등과 함께 강하게 정말 강하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위쪽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분명히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고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시든 진입을 또 쫓아가고 싶으시든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다시 한번 하락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큰 피해가 없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전기차 화재에서 이어지는 부분들 중에서 전고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일 장 초반에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장에서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먼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확인한 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농화성도 짚어주셨죠. 요즘에 굉장히 관련주로서의 큰 폭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관련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저항대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저항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면 나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표님이 밀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두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만나봤던 관련주들은 저항대도 굉장히 조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상방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해도 변동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들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밀착 종목은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걸까요? 리스크가 적다라고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뭐 관련해서 재료가 분명하고 강한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끝까지 가는 종목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이 돌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꾸준히 지속되는 재료들 속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 밀착 종목도 분명히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수익 공약주 리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힌트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가지고 온 기업의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많지만 일단 이 생산 능력이 업계에서 탑급이다라는 측면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흐름 속에 있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된다 혹은 이런 쏠려있던 수급들이 분산이 된다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분명히 빠른 반등을 했던 종목이고 꾸준한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사실 이미 우리가 미리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과 진입을 해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아직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저와 함께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 두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이 지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이 차트상에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이 이평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평선 장기평선 돌파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간만 공략을 해도 꽤 쏠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동성이 시장 흐름에 적합한 종목이다 보고 있고 사실 또 수급들이 재료들이 부각을 받아서 정말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은 좋겠지만 지금은 이런 돌파 시도에 의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상단으로까지의 이 정도만 먹고 나오더라도 우리에겐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수익 리뷰 종목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주는 설명이 너무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도 팩트체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AI 그리고 모빌리티 첨단 도시로 광주를 만들겠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을 하면서요. 광주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이 윤 대통령이 AI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또 한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테마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자율주행 테마는 제가 재료 이슈가 없어도 억지로 맞춰가지고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네. 후반기에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주고 이슈가 나와줘서 정말 뭐 냉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준비된 종목이 있는데 뭐 사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우리가 이미 익절을 했고 혹은 진입을 해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 흐름 속에서 포트 관리도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종목을 계속해서 늘려가기보다는 분명히 섹터 안에서 유망한 종목은 정해져 있고 기회가 오는 흐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광주 기반의 AI 모빌리티 미래도시에 대한 육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각종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말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의 AI 기반의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미 지난해 7월에 이런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 단지 지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료가 조금 길어졌지만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시를 대하는 입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정말 이제는 모든 종목들이 반등을 이어오는 흐름 속에서 몇 남지 않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인 SOS 랩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관련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55%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주로서 꽤 어렵다 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뭐 반등세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꽤 강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수급이 한번 그리고 들어왔던 측면에서 추가적인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정말 변동성이 강하고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가는 종목으로 대하셔야지 진입을 하셨을 때는 또 고충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강한 종목 보시자면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라이콤도 일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온 종목인데 최근 어려운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급락 이후에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저항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겠고 시장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만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강하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종목들이 강했을 때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종목들 역시 후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흐름,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체크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율주행 섹터는 대표님께서 유망하다라고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광장에서도 한 번씩 짚어드렸던 섹터인데요. 뭐 이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도 수익을 챙겨왔었던 섹터인데 재료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물 만난 고기처럼 전략을 세워주실까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관련주의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SOS랩 살펴봤죠. 자, 오늘 장에서도 10% 넘는 상승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깊은 조정의 기간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흐름을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또 라이콤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꽤나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노려보기에는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도 아닌 밀착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제 5분 정도밖에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리스크도 조금 덜 하면서 어느 정도 부족함도 메울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리 보셨던 관련주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자리에 있고 사실 어제 급락에 따른 오늘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본 종목들이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도 사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만 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 이 종목을 가지고 올 때 이슈를 워낙 억지성 이슈를 가지고 와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종목을 또 수익 리뷰를 하면서 6, 7%대 소개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와서 가져왔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ADAS용 고정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정말 자율주행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모기업 관련해서 애플 관련된 재료도 갖고 있는데 사실 10일 아이폰 16이 또 출시 예정이 돼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재료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죠. 사실 다른 강한 종목들에 비해서 큰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손절가를 잘 잡고 들어간다면은 손익비 측면에서 충분히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시장 흐름 따라서 큰 흐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돌파 매매, 추격 매수 같은 부분들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시장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그리고 수급이 또 쌓여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대표님은 재공략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또 짚어봤었던 공략주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은 폭의 하락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절가만 잘 잡고 간다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려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밀착 종목들 가져가시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수익 리뷰를 해주셨던 세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엊그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밀착 종목입니다. 라온시큐어가 지금 7.8%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요즘 같은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여기에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밀착 종목 하나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6% 넘는 상승 이끌어냈고요.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관련주인 화성밸브도 6% 넘는 상승률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밀착 종목과 함께 하시면 5% 거뜬하게 넘는 수익 여러분의 계좌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